브리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만났습니다. 톡톡 인터뷰로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가줄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대전 카이스트의 신은주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신은주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신경과학 분야로 박사를 받고 현재는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고 있는 신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포유류에 대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시간의 길이가 이제 여러 영역 간에 그리고 혹은 종 간에 어떻게 달라진지 비슷한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PNAS 논문도 그거에 관련된 네. 연구 논문을 내신 거죠? 분야 선택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신경과학 분야로 대학원을 오게 된 거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많은 생명체와 이제 물질들이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물리라는 어떤 학문이나 다른 학문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뇌라는 것도 되게 수많은 신경세포들이나 이제 물질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재밌는 작은 세계라고 생각을 해서 타겟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게 됐고요. 네. 뇌 세계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까 물리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물리 쪽은 그러면 공부를 좀 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학부를 네. 물리학과를 진짜 나왔습니다. 어쩐지 소개에서 물리학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이걸 또 접목시켜서 네. 이제 뇌 세계를 네. 이제 분석하는 대단하십니다. 저는 물포자거든요. 저도 결국에는 네. 포기를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순수 물리는 포기를 하고 대학원은 이제 바로 생명과학과 신경과학 쪽으로 와서 이제 물리를 접목하고자 하는 큰 꿈을 품기는 했었습니다. 품기는 했었던 네, 신경과학자이신 신은주 네. 박사님이랑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박사님께서 내신 PNS 논문 중에서 네. 피규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네, 한 네. 피규어만 딱 네. 선택해서 이 논문의 내용을 이제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여기 보니까 박사님이 가져오신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원숭이 쥐 생쥐도 있고 옆에 그래프가 막 자발적 활동, 선택 정보, 보상 정보 이렇게 있는데 요거 논문 상세히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번 집어가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여러 뇌 영역에서 정보 처리의 시간의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고자 했는데 선택과 이제 보상이라는 정보를 봤는데요. 그래서 그 선택과 보상이라 하면 동물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거나 안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선택과 보상에 대한 정보의 처리가 그 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피질에서는 감각 정보를 담당하는 시각 피질 영역이나 그런 데에서 보다 고등인지를 담당하는 이제 전두엽 같은 피질 영역에서 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게 원숭이와 쥐에서 모두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간적 차이가 네. 시각 피질에서는 짧았고 네. 그 다음에 전두엽에서는 길었고 네. 근데 이러한 경향이 네. 쥐뿐만 아니라 원숭이까지 해서 다 네.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보통 뇌과학 이야기 막 나눌 때 어떤 쥐 실험에서 뭐 이런 경향이 나왔다. 네. 편도체가 활성됐다, 네. 뭐 해마가 활성이 줄었다, 뭐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활성이 이제 종 간의 차이가 없이 그 네. 균일하게 나타난 거를 기반으로 하면 사실 인간한테도 반영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에서 이런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는 아니지만 네. 그 fMRI 데이터를 네네. 이용해서도 이런 분석을 이제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요. 그죠. 네, 그 연구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동물들은 어떤 실험한 거예요, 정확하게? 동물들은 네. 사실 원숭이와 쥐가 구체적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선택을 하면은 그게 만약에 옳은 선택이었을 때 네. 이제 저희가 설정한 어떤 과제 측면에서 옳은 선택은 뭐예요? 이 실험 조건하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이제 주어졌을 때 네. 양쪽에 동시에 서로 다른 게 주어집니다. 그 서로 다름이 이제 하나는 더 진하고 하나는 더 연해요. 그러면 이제 쥐가 더 진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맞는 선택이고. 그러면 맞으면 보상으로는 물이 보상까지. 나오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쥐가 그 자극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옳게 했으면 받고 틀렸으면 못 받고 그럼 그때 이제 그 자기가 선택한 것과 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상에 대한 정보가 이제 뇌에서 계속 처리가 되는 거죠. 오, 네. 그렇구나.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네, 하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이 논문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종간에 네. 같이 봤다는 게 네. 그게 좀 굉장히 신선한 것 같네요. 근데 이 논문에서 좀 더 이제 연구를 보통 further study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좀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 연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현상을 관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 그 원리를 이해하는 연구가 되게 중요하고 재밌지 않을까. 이제 추후 연구로서. 세부적인 어떤 네. 신경세포와 경로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 네, 그 생명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제 분자 레벨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빡셀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네. 박사님 하실 거잖아요, 연구. 아닌가요? 이렇게 미루시는? 저도 모르게 먼 산을 먼 이제 산을 보라보셨군요. 봤는데, 방금 네, 논문 끝났는데 뭔 생각을 소리냐.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여기 그림 보면 뭐 선택 보상 정보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걸 보여지는데 자발적 활동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왼쪽에. 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자발적 활동? 자발적 활동이라 하면 이제 신경세포들이 어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뛰는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런 어떤 정보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이렇게 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선택, 뭐 보상 이런 거 없는 조건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있는 상황에서도 네. 그거에도 각 영역별로 그 시간적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보여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네. 뭔가 조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도 네, 특정 네. 영역들이 차이가 있다. 네. 사실 박사님 네. 직접 들으니까 더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게 느껴지네요. 박사님 연구하시면서 땡땡했던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 땡땡에 들어가는 건 뭐 재밌었던, 아니면은 슬펐던, 아니면 놀라웠던,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 하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신기했던 경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신기했던 어떤 걸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이 연구 말고 다른 프로젝트로 생쥐 실험을 했었는데 빛을 쏘면은 신경세포의 이제 활성화가 변하는 그런 광유전학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실제로 쥐가 행동이 변하는 거를 보고 되게 신기하다. 약간 그 논문으로만 보고 생각으로만 하다가 이걸 직접 제가 제 손으로 쥐의 행동을 변화를 시키니까 되게 좀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신이 된 것 같다? 네, 약간. 근데 어떤 행동 변화를 시켜줬던 거예요? 그때? 그게 제가 초점을 맞춘 건 운동 피질 영역으로 움직임을 운동 피질. 실질적으로 좀 관여하는 피질의 영역 중에 하나를 빛을 쏘았고요. 그걸 한쪽 방구에만 빛을 쏘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그 운동 피질 영역을 빛을 쏘았더니 네. 오른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는 행동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왼쪽 뇌는 오른쪽, 오른쪽 뇌는 왼쪽 네. 이렇게 이게 조절을 네. 하니까요. 그래서 빛을 쐈는데 네. 그 쏜 걸 바탕으로 이제 오른쪽만 선택을 네. 하고 그거 진짜 신기하셨겠는데요. 저는 이제 뇌질환 치료 연구를 네.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파킨슨병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쪽 뇌에 도파민 신경세포를 사멸하게 만들어서 모델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애가 그쪽에 이제 데미지를 받았을 때 돌거나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손상을 시킨 거고, 요건 이제 빛으로 딱 그때만 그 신경세포에 인위적으로 이제 옵신을 넣어서 채널 옵신 네, 채널 옵신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활성을 시킨 거군요.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여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얘를 이렇게 빛을 쏘잖아요. 근데 빛이라는 거 계속 지금도 저기 지금 라이트가 있는데 계속 쏘다 보면 뜨겁잖아요. 쥐 뇌 괜찮나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빛에 의한 열로 아무래도 뇌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행동이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그러면 주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험 설계를 되게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럼 굉장히 짧게 빛을 준다던가 뭐 이런 뭐 방법 노하우들이 다 다르겠죠, 논문마다? 네. 보려고 하는 것과 그 영역과 여러 특징들,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소화해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열 때문에 행동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이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해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보이는 이제 통제 실험을 아. 이제 또 부가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가족 중에는. 그러면 아까 뭐 옵신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빚을 쬐을 때 네, 비교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좀 아. 해보려고 해요. 3, 2, 1 하면 바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네. 머뭇거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연구를 할 것이다. 3, 2, 오. 1. 오! 입니다. 진짜요? 네. 왜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고 네. 아직 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오. 배울 것도 많고 네. 다른 분야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실. 네. 저는 오히려 신경과학 쪽 하다 보니까 네. 뇌질환 쪽 말고 뭐 뇌인지과학 쪽이나 이런 게 더 궁금하다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다른 분야도 충분히 재미있고 네. 관심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지금 아직은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그게 이 인생에서 다 못할 것 같은 그리고 그때까지 해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인간의 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아. 생각도 있어서 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저 혼자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PNS 논문 내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거 조금 이제 고민되실 텐데. CNS 논문 한 편 대 네. 남자친구. 아, 3, 2, 1. 남자친구. 네. 네, 남자친구 쪽. 남자친구 쪽을 선택이라고요? 네, 지금 이제 저한테 남편. 아, 남편? 네, 네. 아, 결혼하셨죠? 네, 네. 언제 결혼하셨어요? 저는 2023년. 네,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결혼까지 하셨으면 CNS 논문을 선택할 법한데. 아, 네. 저는 오히려 결혼을 했으니까. 네. CNS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네. 인생을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되게 의지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와, 네. 저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질문할 때 네. CNS 선택하실 거다. 그걸 의도하면서 한번 그렇군요. 냈는데, 남편분을 선택하실 줄은 저 몰랐네요.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나는 국내에서 연구할 것이다. 해외에서 연구할 것이다. 3, 2, 1. 네, 해외로. 해외? 네. 해외를 선택하신 이유는? 네. 저는 이제 국내도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과 네.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 거기에서의 연구 환경과 이제 나가서 좀 시스템적인 측면도 직접 느껴보고 그쵸. 싶어가지고 해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해외는 뭐 곧 가실 예정인가요? 네, 사실은 해외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제 가시나요? 이제 이틀 뒤에. 지금 이 촬영 이틀 네, 뒤에 촬영 가신다고요? 이틀 뒤에. 이제 그럼 영상은 해외에서 보시겠네요. 보시게 되면. 네, 그렇게 될 것 어디로 같아요. 가세요? 저는 이제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이번에 PNAS 연구를 할 때 이제 같이 하신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신 이대열 교수님 연구실로 포닥을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대학원 생활 얼마 정도 하셨죠? 저는 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석박 통합인가요? 네, 석박 통합으로. 그 정도. 하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만병의 근원인 대학원생의 어떤 어깨 위에 계속 놓여져 있는 이 네. 스트레스를 푸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푸셨을까요? 저만의 룰을 정한 게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술 한 잔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꼭? 네. 약간 한 번씩 이제 의무감이 들기도 한 때도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꼭 가는 거를 했습니다. 의무감처럼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네. 뭐예요? 안 하니까 제가 저를 그냥 계속 약간 수렁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뭔가 빠지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규칙적으로라도 이걸 규칙적으로 시간을 술 먹고 규칙적으로 여행 가고 그런 거를 그래도 좀 최소의 횟수라고 하니까 맨날 술 먹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52번은 먹었다는 거야. 그렇죠. 네. 해외여행 그러면 대학원생 때 해외여행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교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이제 네. 휴가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아, 이제 안 안 하셨어요? 하셨고요. 저희가 할 일만 이제 잘 하면 네. 이제 터치를 안 하셔서 이제 평소에 좀 해놓고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바짝 이제 쉬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네요, 진짜. 네. 지금 막 원성이 자자하게 지금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어. 못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농담이고요. 연애 편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연구자로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 이게 뭐 어떤 특정 대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 자신, 뭐 본인도 사랑할 네.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이제 하는 편지인데요. 이게 과거 시점, 아니면 지금 시점, 아니면 미래 시점에 어떤 분께 그리고 어느 시점에 편지를 보내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분들로 가족. 해서 짧게 현재 네, 시점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엄마, 아빠 먼저 계속 제가 원하는 공부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이제 믿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이제 남동생 옛날에는 되게 그저 믿기만 하고 많이 치고받고 싸웠었는데 결국엔 크면서 되게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또 새 식구가 생겼는데 어머님과 아버님 항상 처음부터 남편과 함께 연구 계속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사실 밸런스 게임 때도 남편분 네. 딱 선택하시고 네. 이제 편지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하신 어, 분들도 꽤 네.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연구보다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너무 좀 의미 있는 인터뷰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다만 이 편지에 남편분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걸로 하고 더 추가 인터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중소기술대학 가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거기 가서 또 어떤 연구를 좀 더 하실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일 처음에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좀 이제 알고 싶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질병까지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큰 목표인데요. 결국에는 뇌라는 대상이 약간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때는 생쥐의 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를 하고 실험을 했었고, 포닥 때는 이제 원숭이, 즉 이제 사람보다는 좀 더 가까운 영장류. 네, 영장류에서 그 뇌를 연구를 해서 더 이해를 넓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뇌 네. 질환 치료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응원을 하게 되네요. 꼭 이제 좋은 연구, 또 네. 해외에서도 또 자리 잡으셔가지고 네. 한국을 또 빛내는 또 연구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세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 사실 지금도 속으로는 지금 이불킥을 계속 하고 왜요? 왜 어떤 걸? 끊임없이 네. 이제 말도 많이 더듬고 발음도 이제 많이 어눌한 것 같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그렇게 못 느꼈는데요? 저 오히려 명확하게 하실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었고 이해도 쏙쏙 됐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오늘 IBS 카이스트 캠퍼스의 신은주 박사님이랑 또 뇌과학 이야기를 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또 흥미롭고 늘 뇌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더 재밌어 하시는 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 또 네 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또 이렇게 연구자님을 찾아뵙고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제 정민환 교수님과 이제 PNAS 이제 논문에서 이제 또 같이 지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주신 이대열 교수님과 이제 백세범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도 하세요. 집을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집에 가셔야죠. 네, 말씀하세요. 네. 남편도 항상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계속 잊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지해주고 또 미국에도 같이 가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을 해.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